나의 목표. 센터 대학교. 맨. 대학교 때 CC였잖아, CC. 너도 봤잖아. CC였던 첫사랑과 한강을 바라봤던 곳인데. 흑석동. 옛날 생각납니다. 근데 사실 회사 가서도 여기 직접 하지. 요즘 찍는 데 있어서 사람들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인력이 많이 가지 않으니까 그냥 PD 2명, 뭐 아나운서, 해설위원 이렇게 해서 5명밖에 안 가니까 짐 다 들고 가지. 여기가 뭐가 좋냐면 한강 불꽃축제 하잖아. 10월달인가? 진짜 최고의 명당. 여기랑 저 중앙대학교 그 사범대학교 옥상 여기야. 여기입니다. 여기 좀 효사정이 이 유명 관광지가 아닌데 어마어마하신 분이 나오셔서 결정 진짜. 오셨습니까? 나 왜 찍냐? 야, 화장실도 없네. 없지? 야, 씨, 그럼 어떻게 해? 아. 참 가지가지 한다, 진짜. 늘 느끼는 거지만. 이제는 야구라의 전통인데 시끄러요. 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여기서 지금. 2023 시즌 썸망대. 오늘도 장수나와 함께 우리 전망대 그냥 하면 되지. 뭐 영화처럼. 썸망대는 뭐냐, 썸망대는. 뭔가 버라이어티하게 시즌 시작하니까 뭔가 밝게 벚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오다 보니까 네. 여의도 쪽 이렇게 벚꽃이 쫙 폈더라고요. 진짜? 네, 멋있더라고요. 그 개나리 보면서 저도 이제 봄이 왔구나. 우리 야구라의 봄은 언제쯤 오나? 봄 안 오고 끝날 수도 있어요. 봄 못 보고 끝날 수도 있어요. 계속 겨울이야, 우리는. 겨울만 겨울. 장수나 집이 보이잖아요. 저쪽 어디 아니에요? 뭘 저쪽 어디에 여기 흑석동인데. 자, 먼저 지난 시즌 10위. 근데 지난해 하나에서는 시즌 10위를 기록했고요. 장순아의 예상은 순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냥 아래에 있을 것이다. 최하위라는 것을 약간 돌려서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2년 연속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이것은 맞추셨어요. 근데 저만 맞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맞췄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뭐 전력의 불균형이 팀 내에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 팀 뭐 다른 팀들과 비교를 했을 때 하나이글스가 낫다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최하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수순이었죠. 네, 작년에 또 키플레이어로는 정은원 선수를 꼽아주셨고 저는 노시환 선수를 꼽았는데 둘 다 제가 봤을 땐 폭망인데 정훈이가 그래도 좀 낫죠. 노시만은 거의 뭐 두 자릿수 홈런도 못 때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제가 이겼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10점을 획득하시면서 올 시즌 하나이글스는 지금 어떠실지 예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많은 선수들이 영입이 되기 전에는 하나이글스가 올해도 최하위를 차지하겠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최하위라고 이제 말씀드리기 뭐한 게 하나이글스 팬들은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저기서 최하위 얘기하면 얼마나 그 시즌 들어가기 전에 그럼 기분 상하겠습니까? 기분 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4강, 뭐 5중 1약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1약은 누가 될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가 이번 시범 경기를 치르면서 글쎄 모르겠어요. 야구 팬들이 시범 경기는 또 시범 경기니까 하나이글스가 정식 경기 들어가면 또 성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는 좀 탄탄한 지금 전력을 괜찮아요. 시범 경기 때 괜찮은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글쎄 그 기대가 그러니까 너무 막 이만큼의 큰 기대는 마시고 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좋아진 모습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는 올해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FA로 많은 선수를 영입했다는 거, 뭐 최은성 선수 데려왔고 또 거기다 뭐 이태양, 오선진도 와 있으니까. 그 이태양, 오선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팀에 분명히 플러스 요인은 될 수 있지만 그 완전히 팀 컬러를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실 FA 선수는 사실상 아니죠. 그런데 뭐 최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을 또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제 중심 타선이 허약한 하나에서는 충분히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또 생각이 들죠. 네. 자, 그래서 장순아가 2023 시즌 하나이글스는 이제 몇 위 정도를 예상하시?
그거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네. 러프하게. 왜 해야 돼요? 아니 저는 포스트 시즌 경쟁할 수 있는 사실 전력은 아니라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최하위는 벗어날 수 있는 어. 전력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밑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니까 하나이글스는 올해 희망을 좀 볼 수 있다. 그 희망이 너무 크면 안 되고. 희망이 너무 크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작년에 최하위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뭐 포스트인 진출을 하겠다라고 그렇지. 그 정도의 전력은 사실상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근데 최하위는 탈출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저는 전력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수, 키플레이를 뽑으신다면 어떤 선수가 좀 잘해야 될까요? 늘 뭐 하나이글스 이야기할 때 마운드도 사실 문제지만 타선이 이제 때릴 사람이 없으니까 늘 문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노시안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또 부상 때문에 워낙 안 좋았고 네. 뭐 다른 선수들도 사실 안 좋았죠. 정은원 선수도 사실 뭐 만족할 만한 성적 아니었고 김인환 선수 하나 빼고는 그렇게 뭐 선수들 중에 뭐 잘한 선수 있나? 라고 느낄 정도의 사실 성적이거든요. 네네. 그냥 최은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최은성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지금 적어놨는데 최은성. 최은성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최은성 선수가 뭔가 해줘야 된다. 뭔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최은성은 그럼 이제 많은 돈을 줬다는 거는 성적 이외에 다른 것들도 이제 하나이글스 구단에서 기대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몫까지 이제 최은성 선수가 해줘야겠죠. 그 몫을 해주라고 90억을 투자를 한 겁니다. 단순하게 뭐 본인 성적이 얼마 내겠다. 뭐 팀 5강 끌어올리겠다 이게 아니라 진짜 안에서 모범이 되면서 노시환이라든가 뭐 정은원이라든가 뭐 이진영이라든가 젊은 선수들이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의 선수가 저는 이 팀 내에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은성을 꼽으셨기 때문에 저는 바꾸겠습니다. 저는 수베로를 바꾸겠습니다. 수베로 왜요? 그냥 뭔가 잘해야 된다. 수베로가? 네, 수베로가 잘해야 된다. 그럼 그동안 수베로가 못한 게 뭡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지난해 9위를 차지한 두산 베어스 장승환은 5강에서 제외를 하셨거든요. 사실 가장 고민이 많았다.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제는 밑장 드러났다. 와, 정확한 표현을 하시면서 하위권을 예측을 하셨는데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는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점이네. 10점이네. LG 우승 못 맞히고 빼놓고 거의 다 10점. 지금 잘 맞히고 계셨는데 지난해는 이제 키플레이어로 김재환 선수를 꼽으셨습니다. 저는 김재환 선수 사실 폭망했잖아요. 홈런은 20개 넘겼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김재환을 생각했을 때는 폭망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이제 스타를 꼽았는데 올해는 그러면 두산 베어스는 이 감독도 바뀌었고 어떻게 좀 전력을 예상하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4강 5중 1학으로 뽑았는데 어. 4강 안에 두산을 넣습니다. 지난해 9위였는데 바로 4강 안에 들어온다. 글쎄 뭐 전력 보강이 양의지 선수 말고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알칸타라가 돌아왔고 알칸타라 들어왔지. 딜런 파일 선수가 지금 뭐 머리 쪽에 좀 공을 맞는 바람에 뭐 한 달 정도 지금 늦게 지금 로테이션에 합류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로하스 선수도 이제 합류가 됐는데 일단은 뭐 알칸타라가 들어온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이. 그래요? 네, 두산 베어스 있을 때도 20승을 또 기록을 했고 그 당시 성적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뭐 한신에 입단을 해가지고 2년 동안 뭐 좋지 못한 성적이었지만 기본적으로 뭐 150km 빠른 공을 던지고 있고 제구가 굉장히 좋은 투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야구가 약간 현미경 야구예요. 네. 현미경 야구. 현미경 야구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투수들의 어떤 습관이라든가 투수들이 던지는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를 찾아내가지고 좀 뭔가 집요하게 공략을 하는 게 사실 일본 야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본 야구에서 알칸타라가 통하지 못했다 해서 KBO 리그에서는 통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NPB하고 KBO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이미 KBO에서 20승 했잖아요. 검증이 또 된 선수잖아요. 알칸타라도 어떻게 보면 센터라인의 중심이고 양의지도 또 센터라인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이승엽 감독이 또 새롭게 왔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제 이승엽 감독의 색깔이 이제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선수들도 분명히 기대를 많이 할 것이고 이승엽 감독 본인도 기대를 많이 할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서 오는 뭔가 신선한 시너지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감미가 되다 보면 두산은 예전에 그 왕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포스트 시즌 안에 들어갈 팀은 된다. 거의 앰뷸런스 같이 이렇게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냥 다 뚫어버리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순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양석환이 올 시즌 마치면 FA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재환이 좀 부활을 하고 로하스 선수가 좀 잘해주고 네. 그냥 결국에는 이제 뭐 허경민, 정수빈의 문제인데 정수빈은 사실상 많은 돈을 받았는데 그렇게 사실 기대가 좀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김재환, 뭐 양의지, 뭐 양석환, 뭐 그다음에 강승호, 새로운 외국인 타자. 네. 로하스 선수, 로하스까지. 로하스까지. 네. 되면은 괜찮다.
그런데 이제 김재환 선수도 나이가 좀 들어가고 양의지 선수도 좀 나이가 들어가고 네. 허경민 선수도 좀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야수들이 조금 뭔가 체력적으로 좀 부침이 올 시기가 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절들도 굉장히 두산이 잘해야 되는데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이제 이승엽의 야구는 이제 어떤 야구일까? 아, 이승엽의 야구는 무엇인가? 그러면 킥 플레이어는 어느 선수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뭐 양의지 선수 꼽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양석환으로 꼽을게요. 양석환 선수로. 네. 어. 양석환, 그러니까 양의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나이가 한 살 먹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김재환 선수도 FA 첫 해 좀 안 좋았으니까 뭔가 이제 심기일전한다고 생각이 들면 FA 루이드를 과연 이 양석환 선수가 좀 발휘를 해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중심 타선을 잘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작년에 좀 부상이 많았거든요, 양석환 선수가. 네. 옆구리 부상 때문에 좀 시작도 나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만회가 된다고 한다면 잠실구장을 쓰면서 30기 홈런 이상을 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양석환 선수가 좀 기대가 되고 그래도 이제 투수 쪽에서 보면 그래도 곽빈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곽빈 알칸타라 이 두 선수가 승수를 많이 쌓아준다면 충분히 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 곽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시험대거든요. 이제 진짜 시험대라고 봐야 돼요. 이제는 또 보여줘야 될 때가 됐고. 네. 예. 그러니까 토미조 수술에서 돌아와서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회복하는 시기라고 봤다고 하면 WBC에서 또 빠른 공을 던져줬고 이제 곽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안우진과 함께 그런 이제 쌍벽의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운드는 곽빈, 네. 타자는 양석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8위였던 롯데자이언츠는 장승아가 9위를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9점을 드리게 됐습니다. 9위를 예상했는데 8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9점을 드리게 됐는데, 야, 이거 비슷했는데, 작년에 좀 키플레이어로 이학주 선수를 꼽았고, 저도 이학주를 꼽았습니다. 완전 폭망. 트레이드 대실패. 네. 롯데자이언츠는 좀 어느 정도? 일단 굉장히 많은 전력 강화를 한 게 바로 롯데자이언츠. 유강남 데려왔고, 노진영, 한현희, 신정락, 안건수까지 데려왔어요. 안건수에다가 또 김상수 데리고 왔죠. 그다음에 네. 윤명준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예, 이게 방출 선수 많이 영입을 했고 또 기아 타이거즈에서 이정훈 선수 데리고 왔고. 네네. 예. 센터 근데 나간 선수가 또 이제 이대호 선수가 나갔고, 이대호 선수는 나간 게 아니라 그만둔 거죠. 그만둔 거죠. 이제 김대호 선수. 갔다고 표현을 합니까? 뭐 나갔어요? 집 나갔어요? 가출했습니까? 예, 김유영, 안중열도 나가게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빠져나간 선수들이 있는데 올해 롯데자이언츠는 정말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근데 시범 경기 성적이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평가가 수비가 너무 호술하다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는 최근 몇 년간 방망이는 괜찮았는데 투수들도 뭐 젊은 투수들도 많고 수비가 허술하다는 평가가 진짜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번 시범 경기 들어와서 지금 롯데가 수비가 허술하다는 얘기가 또다시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수비를 강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 제가 봤을 때 이 포스트 시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 마지막 이 시범 경기를 어떻게 치를지도 모르겠고 시범 경기가 끝나면 한 3, 4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이 흐트러진 수비를 다시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의외인 게 뭐냐면 유강남, 센터라인에 노준혁 있고 이렇게 보면은 수비 라인이 나쁘지 않, 안치홍 있고 하는데 나쁘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수비가 이게 뭉쳐지지가 않은 건가? 모래알 같은 건가? 괜찮은데? 개개인으로 봤을 때 무슨 수비력이 뛰어난 선수가 어딨어요, 사실. 예? 개개인으로 봤을 때?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없어요, 사실상 수비 쪽에서 보면. 전주는 좀 약하죠. 그다음 한동이 약하죠. 그건 있죠. 노진혁 선수 굉장히 견실하지만 뭔가 이제는 좌우폭이 조금 좁아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나이대가 좀 그럴 때가 됐고. 그렇다고 해서 안치홍 선수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파인플레이를 하는 선수도 아니고. 그럼 뭐 1루에 뭐 정훈 선수? 정훈 선수 사실 평균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외야에 또 우익수 자리에 아직도 확실히 주전을 꿰찬 선수도 없고. 고승민, 잭 렉스, 그다음에 그 황성민, 전준우,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시즌 내내 또다시 이 수비 때문에 뭔가 팀이 강해 보이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려운 그런 어떤 수비가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롯데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요. 네. 그래도 또 이 롯데라는 팀 자체가 뭔가 흥을 한번 타게 되면 또 굉장히 또 좋은 성적이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팀. 분위기 타는 팀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포스트 시즌 경쟁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레벨은 된다. 포스트 시즌 경쟁할 레벨 정도 된다. 약간 중위권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난해 7위가 삼성 라이온즈인데 장승아는 지난 시즌 개막하기 전에 이 삼성 라이온즈를 5강 후보로 꼽았죠. 5강 후보로 뽑긴 했지만 위태위태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8점이네, 그러면. 그래서 6점을 드리겠습니다.
키플레이어로 김지찬 선수를 꼽았고 저는 이제 원태인 선수를 꼽았습니다. 원태인 선수 10승했어요. 아, 10승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키플레이어. 김지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비 지책이 좀 많았고 공격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뭐 에버러지가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엄청나게 좋아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부상도 좀 있었고. 네. 아, 김지찬 선수가 이제 도루 같은 경우는 뭐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타격 성적이 좋아졌다고 보긴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전망을 해보자면 삼성 라이온즈가 추가적으로 FA에서 데려온 선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영입을 해서 막 데려온 선수도 없거든요. 방출된 선수 데려온 선수도 없고 나간 선수만 오히려 김상수와 오선진 선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좀 삼성 라이온즈는 어느 정도 순위를 좀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전 라인업에 이제 이름을 올리는 선수들은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막 진짜 폭망 수준은 아닌데, 근데 이 선수들을 받쳐줄 만한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박진만 감독이 작년 이제 가을 캠프부터 스프링 캠프까지 참 많은 연습량을 이제 가져왔는데, 일단은 시범 경기에서는 박진만 감독이 원하는 대로 그림이 조금은 이제 그려지고 있는. 맞아요. 순위도 좋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냐의 이제 문제인데, 뭔가 이제 한번 푹 꺾이게 되면 삼성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근데 그런 힘들은 왜냐면 뎁스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한번 꺾였을 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마운드의 힘과 그 주전 라인업을 받쳐줄 수 있는 뎁스의 힘에서 나오는데, 그 뎁스가 약하다 보니까 한번 풀이 꺾이게 되면 과연 거기서 삼성이 어떻게 탈출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삼성 라인. 근데 저는 그 박진만 감독 오키나와 인터뷰 이후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박진만 감독의 그 인터뷰를 보고 아, 믿음이 간다. 삼성 라이온즈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가요? 말만 듣고? 뭔가, 믿음이 가는 거는 저기 성적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좀 신뢰가 가는데 저는 박진만 감독이 했던 말보다 시범 경기 성적을 한번 믿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가을 야구 싸움이 좀 될까요? 근데 그 예측을 저도 이제 시즌 들어가기 전에 참 많은 기자님들한테 전화를 받아요. 앙케이트도 받고. 근데 그 예측을 꼭 해야 됩니까? 아니 그 예측을 하면 그 자기 좋아하는 팀 안 뽑았다고 또 욕을 엄청 해요. 그래서 하기 싫다니까 진짜. 아, 그럼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순위는 정확하게 꼽지 않고 네. 지난해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뭐요? 5강 후보로 꼽긴 했지만 위태위태하면서 약간 불안하고 있는데 저는 5중으로 뽑았어요. 5중. 오중으로? 네. 아. 5중에 속해 있는 한 팀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뭐 중간 정도 이렇게 들어오시나 알겠습니다. 두리뭉술하게, 두리뭉술하게. 쓸쓸하게. 네. 그래서 삼성라인인데 일단 이거는 어느 선수가 좀 잘해줘야 된다. 요거는 또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삼성이요? 네. 삼성은 무조건 구자욱. 구자욱이 무조건 잘해야 된다. 구자욱이 사실 작년에 BFA 다닌 게 첫 해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제 몫을 못했어요. 예. 뭐 후반기에 좀 좋아진 모습이 있었는데 구자욱하고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수치죠. 그렇지. 통산 타율이 3할 1푼이 넘는데 작년에 3할도 못 때렸고 그러니까. 구자욱이 작년 가을 캠프부터 뭐 연습량이 지금 엄청나게 많고 몸 관리도 엄청나게 지금 잘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요. 구자욱 선수를 저는 올해 한번 픽해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서 원태인 선수가 역시 잘해야 된다. 너는 이제- 나아지는 게 아니야 원태인 원태인은 그렇게 따지면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원태인은 이제 매번 두 자릿수 선수 이상을 기록해 줘야 돼. 그래야지 삼성이 기본적으로 일단 5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무조건 원태인은 해야 돼, 무조건. 자,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 전망해봤고요. 이어서 지난해 6위를 차지했던 NC 다이노스 순위는 6위였었고요. 장승환은 5강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네, NC 다이노스 아쉽게 6위로 탈락을 하면서 8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후하게 점수 드렸는데 작년에 이제 구창모를 키플레이어로 꼽으셨고 저는 역시 구창모를 꼽았는데 NC 다이노스 지난해 좀 뒷심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뒷심이 굉장히 좋았고요. 감독이 바뀌면서 선수들이 그래도 정비가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됐잖아요. 네. 사실상 뭐 자진 사퇴인데 그러면서 이제 강용호 감독 대행이 이제 100경기 이상을 대행으로 치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즌 마지막에 기아와 포스트 시즌 한 자리를 놓고 끝까지 싸웠거든요. 네. 서울시 4월달, 5월달 성적을 보면 NC의 후반기는 정말 찬란할 정도입니다. 맞아. 그 정도로 반전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올 시즌 초반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근데 강인구 감독 대행이 대행 시절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또 냈잖아요. 네. 정식 감독이 또 정식 감독으로 취임이 된 상황에서 양의지가 빠졌지만 그래도 뭐 새로운 얼굴들이
선수들이 좀 많이 지금 선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달, 5월달 성적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적만 좀 아니었다고 한다면 NC는 분명 5강에 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올 시즌에도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빠진 선수들이 지금 양의지 빠졌죠. 원종현 나갔고 이명기 나갔고 들어온 선수는 이제 박세혁 선수랑 안중열 선수가 있긴 한데 이 양의지가 빠졌다는 게 굉장히 큰 전력의 손실 아니겠습니까? 전력의 손실인데 없으면 또 없는 거에서 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감독이 해야 될 일이 그거고, 네. NC 다이노스 선수단 내의 어떤 그 느낌을 보면 그동안에는 양의지 팀으로 사실 불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근 4년간 네. 뭐 우승도 사실 양의지 영입에서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그렇게 보면 양의지 선수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다른 선수들이 이제는 진짜 NC의 스타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임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저는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좀 젊은 선수들이 그래도 NC 다이너스 많이 성장했죠. 뭐 내야도 그렇고 김주원이라든가 김주원도 성장했고. 네. 박성민이 이제 들어올 건데 박준영 선수가 좀 빠진 부분도 아쉽고, 맞아요. 박민우 선수가 이제 초장기 계약을 또 체결을 하면서 네. 팀의 리더로서 어떻게 보면 첫 시즌을 보내는 거잖아요. 잘해야지. 네, 그래서 박민우의 어떤 그 환골탈퇴하는 모습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박건호 건재하고, 그다음에 그 외국인 선수 사실 그 마틴 선수를 꼽았는데 네. 이 선수가 지금 평가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루친스키 가고 제가 이제 와이든하고 패디 선수 얘기했잖아요. 이 두 선수는 뭔가 일을 낼 수 있는 진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외야에 또 이제 김성욱 선수가 또 합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양인 선수가 빠진 부분은 분명히 아쉬운데, 다른 선수들, 들어온 선수들이 생각보다 그 전에 경기를 많이 뛰었던 선수들이고, NC 아킬레스건을 메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 저는 뭐 충분히 중위권 드림뭉술. 드림붕스 승이권. 거기다 뭐 이용찬도 있고. 형찬 있고. NC 다이너스 전력이 나쁘지 아니 선발이 좋아요. 선발이 신민영, 뭐 손명기, 구창모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그 세 명의 젊은 선수들이 많이 성장했죠. 네, 대표팀도 갔다 왔고. 자, 그래서 NC 다이너스는 올해 그냥 승위권 드리뭉실로 이렇게 승위권 드리뭉실로. 올 시즌 그 전망은 네. 계속 약간 날려먹는 것 같은데.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너도 그래 생각하지? 아니, 저는 준비 잘했는데. 네가 준비를 잘했겠냐? 내가 준비를 잘했. 그 준비 시즌 전부터 한참 전부터 너가 됐다면서. 준비가 5수밖에 안 했구먼. 준비 많이 했어요, 정말. 잠시 물 한 모금 먹고 상위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